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인프라의 숨은 강자죠. 클라우드플레어. 이 기업의 최근 움직임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기업 성장 엔진이 뭔지, 또 AI 시대에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단순 CDN 기업은 이미 넘어섰고 인터넷의 정말 핵심적인 인프라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실적 발표가 그래서 이 호사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가늠해 볼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기본인 재무 성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재무 성과부터 시작해서 핵심 성장 동력, 그리고 AI나 엔터프라이즈 시장 전략까지 좀 중요한 통찰들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건 매출 성장세입니다. 3분기 매출이 5억 6,200만 달러, 전년 대비 31% 증가했어요. 네, 31%. 이게 근데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성장률 자체가 두 자릿수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률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이 점이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던데요? 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APK 지역 성장률이 43%로 아주 폭발적입니다. 와, 43%요? 네. 이건 해당 지역에서 사업 확장이 정말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 매출 비중은 미국이 한 58%, EMEA가 27%로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에이펙의 잠재력이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에이펙의 이 높은 성장 잠재력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성장을 이끄는 건 결국 고객일 텐데 특히 그 대형 고객 확보 성과가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 쓰는 대형 고객. 이 수가 4,009개로 늘면서 전년 대비 한 23% 증가했어요. 23%? 적지 않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형 고객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무려 73%에 달해요. 73%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 같은 기간에는 6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고객 중심의 성장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돈을 더 쓴다는 신호도 있다면서요? 그 달러 기준 순 보유율, DBNR이라고 하죠? 아, 네네. DBNR. 이게 119%로 집계됐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119%면 대단한데요? 네. 100%를 넘는다는 건 기존 고객들이 계속 서비스를 쓸 뿐 아니라 뭔가 추가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량을 늘리면서 지출을 평균적으로 19% 더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전 분기 대비 5%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로는 9%포인트나 상승했어요. 오, 꽤 많이 올랐네요. 이건 고객 만족도가 높고 또 클라우드플레어 플랫폼 안에서 계속 확장할 여지가 많다. 이런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죠. 그 119% DBNR이면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정도면 업계 최고 수준인가요? 업계나 비교 대상 기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119%는 상당히 건실한 수준입니다.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최근 몇 분기 동안 좀 주춤했던 DBNR이 이렇게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신규 고객만 잘 잡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업셀링, 크로스셀링 전략도 잘 먹히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미래 매출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 그 자녀 이행 의무, RPO라고 하죠. 그 수치도 상당히 높던데요. 네, 그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RPO가 21억 4,300만 달러, 전년 대비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43%요? 네, 이건 앞으로 발생할 계약된 수익,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미래 수익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의미죠. 와, 든든하겠는데요? 그렇죠. 이 높은 RPO 성장은 단순히 미래 매출을 약속하는 걸 넘어서요.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풀 오브 펀즈 같은 그런 유연한 계약 모델이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플랫폼에 딱 묶어두고 있다. 락인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 그 계약 모델이랑도 연결되는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DBNR 압박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 쪽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종종 수익성은 좀 희생하기도 하잖아요. 클라우드플레어는 그 균형을 꽤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75.3%로 장기 목표 범위인 75에서 77%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안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8,5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나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 15.3%를 기록했습니다. 이익률도 괜찮네요. 네, 잉여 현금 흐름 역시 한 7,500만 달러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냥 겉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속도 다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큰 시장, 특히 그 대기업 시장 공략에 나서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그냥 제품 중심 성장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엔터프라이즈 영업 조직으로 좀 변모하려는 의지가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영업인력 순 증가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파트너를 통한 거래 예약 건수, 이게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아, 파트너 쪽이요? 네. 직접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 채널 파트너 생태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기업 시장 침투를 가속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영업력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게임 체인저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워커스라는 개발자 플랫폼. 이게 핵심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워커스 플랫폼, 이게 클라우드플레어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AI 기술 기반으로 막 태어난 AI 네이티브 기업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아, AI 네이티브 기업들까지. 네, 단순히 CDN이나 보안 서비스를 넘어서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구체적인 성공 사례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워커스가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좀 인상적인 대규모 계약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의 한 대형 기술 기업이 있어요. 5년간 3,430만 달러 규모로 계약을 확장했는데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프론트엔드 시스템 전체를 워커스 기반으로 싹 다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와, 프론트엔드를 전부요? 네, 또 다른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은 3년간 2,28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도 워커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들 고객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클라우드페어 환경에서 개발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는 겁니다. 훨씬 쉽고 빠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기존의 그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까요? 워커스는 기본적으로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를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는 클라우드페어의 엣지 네트워크에서 코드가 실행되니까 사용자에게 엄청나게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할 수 있죠. 아, 엣지에서 돌리니까.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인프라 관리 부담 덜고 그냥 핵심 로직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막 복잡한 시스템 대신에 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요. 기존 하이퍼스케일러 서비스나 여러 개별 솔루션들을 그냥 워커스로 통합하거나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개발 생산성이나 속도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거죠. 실적 발표에서 그 풀로 펀즈 계약 방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건 워커스 플랫폼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풀로 펀즈. 그건 고객이 미리 일정 금액의 크레딧을 사두고요. 그 크레딧으로 워커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클라우드페어 제품을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약 모델입니다. 선불 크레딧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이 특정 제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사는 대신에 일단 클라우드플레어 플랫폼에 대한 예산을 딱 확보하고 나면 다양한 서비스를 훨씬 쉽게 시도하고 도입할 수 있게 돼요. 마찰이 확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럼 고객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클라우드플레어에 대한 의존도나 지출 규모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초기에는 이 모델 때문에 특정 제품 사용량이 예측보다 좀 적게 나타나서 DBNR에 일시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랬었군요. 근데 이제는 고객들이 그 크레딧을 소진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이게 DBNR 회복과 RPO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고객들이 클라우드플레어를 단순한 기술 공급 업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갈 파트너,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라클과의 파트너십 이야기도 있었죠. 아, 네. 오라클 클라우드, OCI 내에서 클라우드 플레어 제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플랫폼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CEO가 AI를 인터넷 역사상 데스크톱 브라우저,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여기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심지어 미래 인터넷의 화폐는 인간의 시선, 에어볼 트래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 발언은 진짜 AI가 정보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다. 이런 그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웹사이트 들어가서 컨텐츠를 보는 대신에 AI 에전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보를 찾고 요약하고 심지어는 거래까지 수행하는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예측이죠. 아, 에이전트가 대신. 네. 이런 세상에서는 인간의 트래픽보다는 AI 에전트들끼리의 상호작용이나 데이터 흐름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에 그럼 클라우드 플레어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단순히 트래픽 처리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클라우드 플레어는 이 변화의 흐름 위에서 그냥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아예 파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파도를 만든다. 네, 이미 주요 AI 기업의 한 8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클라우드 플레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클라우드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과합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이 막대한 트래픽과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 그러니까 AI 에전트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거래하는 시대를 위한 규칙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규칙과 인프라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I 모델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를 막 무단으로 긁어가는 스크레이퍼 있잖아요. 네. 이런 스크레이퍼로부터 컨텐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AI 에전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악의적인 보수는 차단하는 AI 게이트웨이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아, AI 게이트웨이? 네, 이건 AI 시대의 일종의 교통정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에이전트 간의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산 레이어 혹은 디지털 화폐를 목표로 하는 넷달러 프로젝트도 구상 중입니다. $4요? 이건 뭔가요? 이게 뭐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기존 결제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AI 에이전트 간의 마찰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흥미롭네요. 물론 뭐 규제 준수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고 다양한 결제 프로토콜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중요하겠죠. $4 같은 구상은 정말 혁신적인데 근데 AI 관련 사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특정 분야나 소소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위험은 없을까요?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AI 관련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맞지만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아, 아직은 작군요. 네. CEO도 어떤 단일 고객도 전체 매출의 2%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정 고객 집중 위험은 낮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AI 기업들이 클라우드 슬레어를 찾는 이유가 꼭 최첨단 AI 기능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도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많은 AI 기업들이 처음 클라우드 플레어를 찾는 주된 이유는 기본적인 보안 제품, 소위 액트 1 제품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기본 보안 때문에요? 네, 예를 들면 뭐 디도스 공격 방어나 웹 방화벽, WAF 같은 핵심 서비스들이죠. 왜냐하면 AI 모듈 운영하는 데 드는 컴퓨팅 비용,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쿼리 처리 비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비싸죠. 그래서 악의적이거나 불필요한 트래픽, 그러니까 사기성 쿼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게 비용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강력한 보안 기능이 딱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아하, 비용 절감에 직결되는군요. 네. 일단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신뢰가 쌓이면 그 이후에 워커스나 R2 스토리지 같은 다른 플랫폼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확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미래 그림 외에도 클라우드 페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전력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었나요? 우선 미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좀 눈에 띕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 암호 체계가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걱정되죠. 클라우드 플레어는 이미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양자 내성 암호화, 그러니까 퀀텀 세이프 크립토그래피 배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완료했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먼 미래의 이론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지금 저장하고 나중에 해독하는 스토어 나우,
decrypt later, 공격. 즉,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로 풀려는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상당히 앞서 나가네요. 그리고 SASE 분야 전략 변화도 언급되었죠.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SAS,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고 하죠. 보안이랑 네트워킹 기능을 클라우드 엣지에서 통합 제공하는 모델인데요. 여러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클라우드플레어는 이 분야에서 파트너 중심 접근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파트너 중심으로요? 왜죠? 아마 직접 판매보다는 파트너사들과 협력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트너를 통해 발생하는 사업 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관찰 결과에 따른 전략적 결정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복잡한 사스 솔루션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려면 파트너 생태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겠죠.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장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제시되나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한가요? 네, 자신감은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 다가오는 4분기하고 2025년 전체 연간 매출 성장률을 약 28%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8%. 성장률 가속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동시에 앞서 얘기했듯이 견조한 영업이익률이랑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026년에 연간 30억 달러 매출 실행률, Annualized Revenue Run Rate 달성, 그리고 2028년까지는 50억 달러 매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50억 달러요? 와. 네, 네트워크 설비 투자 캐펙스는 매출의 한 13%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리더십 변화 소식도 있었잖아요. CJ 데사의 사장 겸 CEO가 다른 회사 CEO로 가게 되었다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물론 핵심 임원이 나가는 건 아쉬운 부분일 수 있죠. 하지만 경영진은 그가 클라우드플레어 내에 아주 체계적인 프로세스랑 강력한 리더십 팀을 잘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혁신과 성장은 계획대로 쭉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점을 어필한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볼 때 클라우드플레어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플레어는 대용 고객 기반 확대와 워커스 플랫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성장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성장 가속.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보여주면서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가오는 AI 시대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의 기본 규칙과 인프라를 재정의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려는 아주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클라우드플레어의 구상처럼 AI 에이전트들이 웹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일상화되고 넷달러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과연 몇 년 안에 여러분이 온라인 서비스나 콘텐츠를 경험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어쩌면 우리가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앱을 여는 대신에 그냥 AI 비서에게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는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